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안전스타 김건희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가시가 오늘 헤드라인으로 볼 텐데 여러분,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 오랜만에 반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 상황을 여러분 펀더멘털이 아닌 심리에 좌우되는 시장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 머니투데이 한마디가 굉장히 전곡을 찌른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실제적으로 심리라는 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는데 2,400선에서는 더 이상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2,350에서는 멈춰져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올라갈 거리를 막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올라갈 수 있는 거리로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무역 협상에서 좀 협상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 그리고 좀 봉합이 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바로 리레이팅이 되면서 2,450 어떻게 보면 100포인트 정도로 쉽게 또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야, 더 이상 빠질 데도 없어. 근데 올라갈 거리가 없어. 이런 심리가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아닌 심리에 지금 현재 좌우되고 있는 시장이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볼까요? 종목입니다. 3개월 사이에 주가가 2배가량 오른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쿠쿠 홀딩스입니다. 중국에서, 이 대륙에서 부는 명품 밥솥, 쿠쿠 하세요, 쿠쿠로 하면 밥맛이 좋다라고, 그렇죠. 네.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지주사 쿠쿠홀딩스의 주가가 고공행진입니다. 분할 재상장 때 10만 원대의 주가가 벌써 16만 원, 20만 원까지 오르는 모습인데요. 프리미엄 밥솥이 굉장히 인기라고 하고 렌탈 사업에 호조까지,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도 될까요? 우선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서 코끼리 밥솥 하면 우와, 사람들 코끼리 달려들었던 것처럼 중국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노래까지 불러줬는데 17만 원 이게 넘어섰네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이슈가 너희 집은 쿠쿠밥솥 있니 없니,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부분 다 쿠쿠밥솥이 점령을 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면 이 쿠쿠홀딩스는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더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밥솥 1위인 쿠쿠전자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17만 원 이상 오른 상황에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오늘 오프라인 신문 볼게요, 여러분. 앞서서 청와대 경제 라인이 다 바뀌었어요. 그만큼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부동산 경제도 좀 위축되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 의지가 1년 전보다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좀 침체된 분위기가 좀 활성화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게 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을 살리려고 만들었던 코스닥 벤처펀드, 이거 굉장히 여러분 기대감 컸잖아요. 4월 5일에 출시가 된 이후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세 달 만에 이 곤두박질, 운용 성과가 생각만큼 좋지 못한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설정 규모가 큰 사모형 코스닥 펜저펀드의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공모형 펀드의 출시 이후 수익률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펀드가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보이시는 11%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황입니다. 자, 내용도 자세히 보실게요. 코스닥 벤처펀드 이 4월 출시 이후에 수익률의 저조, 특히 초기 자금이 몰려서 설정에 3조 원 규모까지 추정되면서 인기몰이를 했던 이 벤처펀드인데 수익률 기대감이 최근에 퇴색되고 있고요. 자금 유입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코스닥 활성화 도입 취지에 실망감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정치 외교 쪽에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가 그레이트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 쪽은 상당히 많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외교 쪽은 아주 잘했는데 경제 같은 경우는 별로 많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도 지금 현재 그렇게 계속해서 답보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코스닥 벤처펀드가 했던 4월 달부터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시장을 보시면 그냥 박스권에 어떻게 보면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닥 벤처펀드 지금 주가가 그렇게 이런 펀드의 수익률이 좋지 않고요. 또 실제적으로 코스닥 벤처펀드들의 지금 현재 실제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냐면 그냥 공모주,
뭐 묻지마 공무주 이런 식으로만 지금 현재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시장의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래도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떤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이번 정부에서는 대형주들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결국은 정부에서 밀어주다 보니까 네. 중소형주 그래도 코스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맞는 테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모형, 공모형 둘 다 수익률이 좀 그렇죠. 기대에 네. 미치지 못하고요. 공모형의 첫 번째 이 삼성 플러스 1A는 지금 판매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펀드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입니다. 자, 중국에 대한 그 지금 이슈가 매우 뜨겁죠?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중국의 소비재를 포함한 펀드가 국내 소비주들이 포함된 펀드보다 월등합니다. 수익률이. 네, 그렇죠. 자, 먼저 이 표를 자세히 보실 텐데요. 소비재 펀드 이 수익률 가운데 중국 소비재가 포함이 됐다 하면 3개월, 연초 이후 1년 모두 다 이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표를 자세히 보시면 중국 소비재 업종에 투자하거나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 담긴 펀드, 알리바바 그룹이나 항서제약, 상해국제공항, 텐센트 이 중국 기업들이 주로 담겼는데 반면에 한국 소비재 관련 펀드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소비 심리가 계속 위축되고 있잖아요. 어제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도 국내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일단 이거 한번 짚고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경제 상황이 중국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이슈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소비가 잘 되고 있다는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아마도 중국 쪽 소비재 관련된 주식들은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국 기대감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레이트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돈을 푸는 것보다는 조금 움켜쥐려는 모습이 좀 더 강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극명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심리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지만 그 중국인들이 쿠쿠 그 밥솥을 네, 그렇죠. 한 번 샀다 하면은 정말 무섭게 살 정도로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다라는 어쩔 것이 수 없죠, 네.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반면에 중국 증시 상해종합지수가 최근에 3,000선이 이탈한 이후에 계속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곤두박질 치면서 3,000선 이탈 이후 그 주요한 지지대를 이탈하니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주요 종목으로 꼽히는 JTE, 이 미국 제재로 20억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에 8일 연속 하한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한가를 투매 로스컷이 나오면 5억 주 이상 거래가 터졌고 어제는 3억 주 거래에 이 하락세 두드러졌는데요. 이렇게 폭락한 만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하락, 주요 종목의 이런 급락 어떻게 바라봐야 자, 될까요? 우선은 조금 무역 제재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에 아마 이런 이슈가 가면서 아마 부주석이 가서 왕치산 그 아저씨가 가서 뭐 트럼프 아저씨 손 한번 잡으면 다시 한번 그레이트하게 위로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꿈을 안고 가는 데는 바로 중국이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수급적인 이슈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MSCI 지수 2차 편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상해는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거리를 분명히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전 세계에서 중국이 뛰지 않으면 걷지 않으면 절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경제 부흥이 올 수가 없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중국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가량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저희가 짚어드릴 거고요. 이 주요 종목인 ZTE 이게 지금 관심을 받는 이유가 홍콩 증시 재상장 이후에 주가가 60% 폭락한 거. ZTE 주가 폭락이 주요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미중 무역 갈등이 봉합이 되면 이 주가가 얼마나 튀어오를까. 이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힌트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징주입니다. 이 수소차. 앞서서 저희가 3일 전이었나요? 이거 기사 전해드렸어요. 2022년까지 2조 원 넘게 들여서 정부와 민간이 수소전기차 16,000대를 보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관련 종목 찾기가 활발하게 이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산업이 꼽히고 있네요.
엊그제 상한가고요. 어제도 급등, 오늘도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소차 시장에 대한 수익 기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이 평화산업은 현대차 수소차 핵심 부품 공급으로 수혜주로 꼽히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2022년까지 어떻게 보면 돈을 밀어주겠다. 그래서 만들어라.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년 이렇게 해서 돈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많이 투입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3일 연속 급등이 나와서 장기적으로는 좀 고점 징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윗꼬리가 달리나 안 달리나가 어떻게 보면 평화산업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어떻게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다. 만약에 윗꼬리가 달린다면 거의 다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냐가 여러분 오늘 좀 많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분명히 평화산업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쪽에서 잡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손절 라인을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옳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 이 정책과 관련한 수소차 어떻게 상한가 오늘도 20%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그 폭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